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우리적 이슈의 중심 인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배틀전북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이쳐가던 길에 생명을 불어넣은 길 위의 철학자죠. 도보답사의 선구자인 우리 땅 걷기 신정일 이사장입니다. 무려 30년 넘게 우리 땅을 두 발로 직접 걸으며 사라진 옛길을 복원하고요, 걷는 길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오신 분입니다. 동해 해파랑길을 걸었고요, 소백산 자락길, 변산 마실길, 그리고 전주 천년고도 옛길 등 전국 방방곡곡의 길을 찾아내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며 누구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습니다.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신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길 1위라는 테마로 엮어온 신정일 선생님을 만나 그동안 삶의 여정과 철학들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선생님과 함께할 27부는 좀 더 자연스럽고 길처럼 새로운 길, 막혀있는 길, 모든 길에 대한 이야기, 길 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시작한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그게 몇 년일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절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엄청난 방랑을 하고, 그때부터 걸었으니까 뭐 60년이 넘는 것 같아요. 6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방랑에서 돌아온 그 길이 대구에서 돌아온 길입니까? 그렇죠. 경주, 그러니까 화엄사에서 여수로 가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이제 울산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방랑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대구에서 좀 있다가 대구에서 거창, 장수 거쳐가지고 진안으로 돌아왔었죠. 예. 15살에. 원래 고향이 진안 백운면. 예.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임실에서도 좀 사셨고. 임실에서 가장 은둔적인 삶을 살았지. 오늘날에 은둔자가 한 50만 명 된다는데, 정말로 그 참 참혹한 은둔의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은둔이라는 의미와 지금의 은둔 청년, 은둔 인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웠던 시기에, 가난했던 시기에. 그러니까 작가가 되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장사 나가고 나면 동생들 학교 나가면은 우리 집 앞에 바로 그냥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발을 먼저 방에다 놔. 그래놓고 책을 읽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은 잠시 멈췄다가 그 사람들 간 다음에 다시 읽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친구도 없이 그렇게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를 안 갔더라면 방거챙이로 살았을 것인데, 전라도 말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이죠. 저는 그 선생님과 현장 동행을 통해서 많이 그래도 걸어본 언론인 중에 언론이라고 제가 그렇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은 길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고 또 걷는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과 걷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길 위의 인생이고 길 위의 인문학이고, 그 가치가 오로지 쌓여서 이제 신정일이라는 이제 인물을 또 이만큼 만드셨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좋아하셨을까? 책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책을 다 읽어서 중간에 허망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책에 빠져 살면 이렇게까지 책을 중간에 다 읽을 수가 있었을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이 보던 책이 그 장덕조의 광풍이란 책이에요. 외월당 김시읍 선생이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개요정난을 다룬 책인데 그걸 처음으로 소설로 읽었었어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오로지 책만 읽었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활자 중독증에 그때부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리 신정일 선생님의 가슴 안에 책이 들어왔고 책이 떠나지 않게 된 그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배우고 싶었으나 배울 수 없었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책과 무슨 그 소중한 인연으로 시작된 그 꿈틀거렸던 씨앗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발아돼서 꽃을 피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는 좀 왕따 문제가 좀 덜하잖아요. 네. 예,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왕따가 됐었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옛날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책보 예전에 책보를 메고 다녔잖아. 책보 뺏기고 매일 두드려 맞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밭을 매는 데 가가지고 가재를 잡으면서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을 접하고 결국은 삼촌이 보던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안군 교육청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원래 다른 애가 가기로 했는데 그 애가 아프니까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서 진안군에 가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며칠 후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1등을 했다. 너는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작가가 되라.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결국은 내 운명을 결정지었죠. 그 뒤부터는 오로지 뭐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 선생님은 이제 많은 걸 이제 솔직하게 다 드러내셨기에 지금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글쎄요 출세 지름길이 공부였고 시험이었고 학벌이었는데 그 지름길과는 거리가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만 지금 최고의 이제 학자가 돼 있으십니다. 어떠세요? 이제 걷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입시에 지금 매몰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유치원부터 초중 등 다 대학을 위한 공부. 근데 진정한 공부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 공부가 아닌 학교가 아닌 다른 길을 돌아서 오셨습니다만 그 길 위에서 그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또 책이 한 2권 더 나오면 120권째 책을 내신다고 들었어요. 자, 이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만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는 것, 공부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추구할 때 그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6년경에 작고한 박원순 변호사가 우리 집을 왔었어요. 박원순이 만난 사람. 그러면서 나오고 한 4시간 동안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이 천재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동서고금의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그러더니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의 사법고시를 안 봤어요?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받더라면 합격했을 텐데. 금방 됐을 판인데 왜 어려운 일을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내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없었고 사법고시는커녕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 그것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데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제 중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검정고시를 했지만 적분 미적분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근데 적분 비적분 몰라도 여지껏 잘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오늘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내가 언젠가 수학 선생들을 몇십 명 모아두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들이 그 선생님의 진로를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 한 반에 몇 명 되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5명, 어떤 사람은 10명. 나머지는 나는 왜 이렇듯 수학을 못 하는가? 나는 왜 이렇듯 영어를 못 하는가? 나는 왜 이렇듯 국어를 못 하는가? 그 열등감을 가지고 6년을 살아야 하거든요. 이게 니체는 그랬거든. 나는 왜 이렇듯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듯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듯 좋은 책만 쓰는가?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나는 내가 무엇을 못한다. 그걸 가지고 6년 동안 그 시간만 돌아오면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학생들이거든요. 예. 얼마나 알고 보면은 참 측은하고 그 참 불쌍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특히나 요즘 뭐 생성형 AI 또 이제 챗 GPT를 뛰어넘어서 이제 AI 끝판왕이라고 하는 피지컬 AI까지 이제 문명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인간의 노동까지, 인간의 이제 지식은 뭐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백과사전 안에서 검색하는 수준의 능력으로 이제 치부되는 그런 상황이라 진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좀 던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걸으면서 수많은 책을 써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또 자연을 주유하면서 걸어온 길 속에서의 결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야 있는데 60년 됐습니다만 제대로 이 걷기 모임을 만든 것이 1989년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인 길 위의 그렇죠. 인문학. 예, 예. 자, 이때 이야기로 이제 해봐야 되는데 예, 예. 그 전에 걷는 것과 그 이후에 어떤 걷는 것에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좀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안기부에 81년에 전두환 정권 초기에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예. 모진 고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2차까지 했는데 아직도 내 것은 안 풀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사람들은 나를 안 데려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결국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걸었지요. 예. 그때 걷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없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하. 차포자기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토의 속사를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10대 강도보 답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한탄강, 만경강, 동진강 그런 강들을 다 한 5번씩 걸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영남대로, 해남에서 서울까지 삼남대로, 그리고 동대문에서 울진 평해까지 관동대로 다 걸어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강을 다 걸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나밖에 없고 우리나라 옛길을 걸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그렇게 걸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나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지만 이 지도와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를 뛰어넘는 전국을 그렇죠. 전역으로 한 걷기를 통한 책은 선생님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해파랑길. 예.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걸어가지고 책을 써서 문체부에다 제안해가지고 예. 해파랑길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제주올레나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걷고 싶은 길이 지금 해파랑길로 사람들한테 각인됐거든요. 예. 아울러서 우리 지금 뭐 신주소 쓰고 있습니다만 여울로나 정여림로나 얼마나 참 우리 지명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또 역사적 길을 걸었던 그 선조들의 발자취를 또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 역할도 또 우리 신정희 선생님 또 제가 하셨고. 했죠. 예. 우리 나라의 길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말로 찾아서 쓰자. 예. 가지고 선 넘어 내거리, 꽃밭정이 내거리, 뭐 명주골 내거리, 여울초등학교, 가리내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반역자였었는데 그 정예립을 해가지고 정예립로를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을지로를 만들었고. 을지문덕 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퇴계로, 충정로, 충경로, 율곡로 예. 그런 이름을 만들었는데 전주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거든요. 예. 이 정예립을 가지고 이제 땄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참 고마워하지요 또. 참 영국의 크롬웰보다 공화정을 한 40년 앞서서 주장한 인물이 그렇죠. 정여립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지리면 지리. 사실 그 분야별로의 전문가들은 많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글들을 많이 쓰셨고
그 수많은 책 120권 가운데 이제 뭐 탱리지란 책이 있지만 신정일의 신탱리지의 그 10권은 정말 보물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국토 교과서라고 부르죠. 저도 가끔 이제 주신 책이 있어서 예. 가끔 이제 봅니다만 어떤 좀 차이점,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신탱리지는. 이중환 선생은 그 당시에 사실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5번의 국문을 받고 5번의 유배를 간 끝에 정말로 어렵게 우리나라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라도하고 평안도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친척이었었던 성호 이익 선생의 예. 거기서 책을 봐가지고 썼었는데 나는 다행히 평안도도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전라도도 갔다 왔고 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다 걸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중환 선생보다도 여건이 제가 좋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문화가 들어가 있고 지리가 들어가 있고 문학도 들어가 있고 예. 길이의 인문학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저에게 주신 선물이 이토록 매혹적인 역사 여행 사찰 정원 절경 문화유적으로 만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속속히 지금 글로 적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적으신 거고요.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살아생전에 많이 봐야 하거든요. 예. 물론 내가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에 읽은 글 보면은 죽기 직전에 살아생전에 보았었던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팍 펼쳐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본 사람은 다 나올 것인데 보지 못한 사람은 한두 컷 끝나고 죽는다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이야. 정말로 좋은 얘기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름다움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런 장소를 알아야 하고 그때 가서 바라보는 것들은 정말로 대단한 감흥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그래서 화담 서경덕 선생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외월당 김시섭 선생 같은 경우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했고 예. 그리고 또 파우스트에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보면은 메피스토펠레스트가 영혼을 팔으라고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 내가 만약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면은 그때는 내가 멈추어라 순간이요.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내가 경탄하는 그 순간 그때는 내가 나의 목을 쳐도 좋다. 나를 붙잡아가도 좋다. 바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경치를 많이 만나야 하는데 TV 봐가지고 사진 첩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걸 직접 볼 때 그것이 직접 정말로 대단한 감흥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인간은 영혼이 한 단계 상승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입시에 매몰돼 있고 하다 보니 수학여행 정도, 체험학습 정도. 이제 뭐 어른이 돼서는 뭐 좀 여행을 합니다만 그때 보는 여행의 아름다움은 그 동심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멘델스존 같은 경우 핑가루 동굴 서곡 있잖아요. 예. 멘델스존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부유했는데 아버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계속 여행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핑가루 동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작곡한 것이 정말로 환상적인 핑가루 동굴 서곡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한여름밤의 꿈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모님을 안고 같이 다녔었던 여행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무언가라 정말로 좋은 음악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이거든요. 예. 우리 신정일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그 장면 하나가 우리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보통은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어야 되는데 이 신발장 위에도 책이 있고
거실도 책이 있고 온 방이 책이었던 그 기억 속에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처음에는 암기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선생님의 가슴의 언어가 됐고 이제 선생님의 그렇죠. 언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봤던 장면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나오는 그런 표현력이 됐는데 지금까지 읽으신 그러니까 책을 쓰신 건 120권인데 읽으신 책은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권 가까이 될 거예요. 3만 권. 집에도 한 그만큼의 책이 있으니까 오로지 책하고 길에서만 살았지요. 그러니까. 네. 그 당나라 때 그 고승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표현했던 것들이 동만권수 팔리마랑인가 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이게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걸어라. 말리기를 걸어라. 이야, 그러니까 3만 권을 읽으셨으니 이거 뭐 지구 어디를 수십만 킬로를 걸었고. 예, 지구 어디를 가셔도 든든하시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갔더라면은 이게 나더러 사람들이 만날 때 처음에 내가 학력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 역사학과 나왔습니까? 예. 선생님 국문학과 나왔습니까? 지리학과 나왔습니까? 철학과 나왔습니까? 다 다르게 얘기하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냥 또 학번이 몇 번이냐 그럴 때 난감했는데 털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그 대학을 다녔더라면은 예. 역사학과를 나왔더라면은 탱리지를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역사학과 내가 탱리지를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받은 거 보니까 지리를 공부한 사람은 역사를 안 써. 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지리를 안 써. 아하. 석박사 논문을 반쪽짜리 논문을 써가지고 받았더라고. 이게 나밖에 쓸 수가 없구나. 예. 온통 모든 학문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안 써지다가 6개월 만에 6,000매를 썼었잖아요. 그 예전에 카이스트 모 총장님이 교수들에게 일침을 놓으면서 한 얘기가 왜 교수님들 같이 훌륭한 분들이 큰 그림을 못 봅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개미 한 마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개미 발가락에 난 뭐 이렇게 털만을 바라보는 게 교수들이다. 박사학위가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일침을 이제 놓았던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들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골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딱 만나면은 유람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본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것이거든. 이게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라. 풍수지리학의 명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우리가 누구나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단지 결함을 조금씩 줄이다가 이제 줄여나가려고 살다가 가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넓게 봐야 하거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모기 간을 공부한 사람은 모기 간밖에 몰라요. 학문이 너무 세분화되다가 보니까. 예. 근데 모기 간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그런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전에 참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전라북도에 뭐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신정일 선생님을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 그 사람은 야매로 공부를 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나쁘다가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퇴계 이황, 화담 서경덕, 효제 이연적 다 혼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 예. 그러면 다 야매로 공부를. 그러니까 학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책이 이제 TV 책을 말하다도 나왔었고 그렇죠. 뭐 안 나온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사람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어렵게 모신 분이 바로 또 신정일 선생님이시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전북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화에 많이 뒤처졌고 정치적으로 많이 힘이 없지만 낙후나 소외나 홀대라는 표현 수식을 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숙제가 될 텐데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자부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한에서 제일 큰 강은 낙동강이고 예. 두 번째로 긴 강이 그 한강이거든요. 517km, 514km. 우리나라 세 번째로 긴 강이 바로 장수에서부터 비롯되는 대미샘, 예, 금강이고 금강이군요. 네 번째가 바로 섬진강이거든요. 직선거리로는 한 3k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두 개가 흘러가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만경강하고 동진강만 전라북도의 강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요 근래에 그 섬진강이나 그쪽에 정자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자도 사실 정자 기행을 가면은 무등산 자락에 소세원이나 시경정이나 환벽당이나 그런 곳 또한 가는 거예요. 송강정이나. 네. 또 마찬가지로 또 넘어간다면은 함양에 가서 서상면에 있는 고현정, 동호정, 농월정 또 그런 것들만 보러 가는데 섬진강변에 정말로 아름다운 정자가 백운하고 마령 사이에 영모정에서부터 모운정에서부터 쌍계정에서부터 기가 막힌 또 수선루까지 보물로 지정된 기가 막힌 정자가 있고 내려오면은 바로 임실에 또 사선대가 있고 그렇네요.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것을 잘 모르는. 우리가 우리 걸 모르면서 아무다리 굽는다고 시원합니까? 그리고 또 새만금 같은 경우도 사실 새만금을 나는 지금 어디냐 심포 망해사, 망해사.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잖아요. 네. 거기를 갖다가 그 순천만보다도 더 아름다운 갈대숲이 우거져 있거든. 그걸 만들면서 내가 허황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만금 비어 있는 공간을 몽골처럼 만들어가고 몽골 초원처럼 만들어가지고 게르도 치고 해가지고 그런다면은 정말로 성공할 것 같은데 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우리 지역에도 명소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연유산으로도 간직할 수 있고 그걸 관광의 테마로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남의 것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에서 아쉬움이 있다. 내가 그래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때 정읍의 칼제 또 그 부안의 어금암 하고 또 여기 이봉폭포 세 개를 집권상적으로 국가 명승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선대나 그런 죽도 같은 경우가 다 국가 명승으로 돼야거든요. 근데 못 되고 있어요. 내가 나올 때 한 100여 개를 전부 다 준비해 놨는데 그동안에 많이 됐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요. 5천년 사이에 우리 신정일 같은 선생님이 또 계실까 싶고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습니다. 후대 선생님이 뒤를 이을 만한 이렇게 기류의 인문학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편리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불편한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써가지고 볼테르한테 보냈어요. 볼테르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쓰느냐. 귀하의 저작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러나 나는 편리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불편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나처럼 가난할 사람도 없고 나처럼 절박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없으니까 부지런히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후학을 양성하시고 몇 사람 왔었는데 며칠도 못 견디고 가요. 우리 선생님의 이제 연세도 들어가시는데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의 선생님의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인생의 길은? 저는 부지런히 써야 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책이. 지금 써놓은 것도 한 20여 권 있고 부지런히 책을 쓰고 걷다가 이제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서 가야지요. 객사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아이고. 길을 좋아하니까. 그건 이제 선생님에게나 해당되시겠습니다만 120권의 책을 썼고 앞으로도 뭐 더 수많은 책을 또 쓰고 계시다고 해서 책으로나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선생님의
정신과 또 교류의 인문학 가치를 좀 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우리 도민들에게 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요즘에 뭐 맨발 걷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그러지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지만 걸으면서 사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걷기예요. 그래서 삶이 좀 정신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도민들 많이 걸으시고 또 걸으시면서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도 보시고 내 마음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신정일 선생님의 걸어온 길을 또 생각하면서 더 많은 또 독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틀 전북이 만난 사람은 더욱더 좀 더 특별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더 감사의 인사를 2배, 3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가을입니다. 선생님 따라서 같이 또 걸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땅 걷기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선구자인 신정일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배틀 전북이 만난 사람 어떤 인물일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